이 이태리인이 귀국을 하면서 유럽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요. 흑사병 이전 시기하고 흑사병 이후 시기를 비교했을 때 인구 약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사망률이 높았을까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위기시 사망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근이라든가 역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18세기, 늦게는 19세기까지 기근과 역병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그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특히 역병은 정근대 사회에 있어서 위기시 사망의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대개 이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그 전염병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고요. 외부와 접촉이 되는 그 항구 지역을 통해서 처음 들어와서 내륙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역병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원전 430년경에 아테네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티오피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집트에 옮겨갔다가 무역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상당히 맹기를 쫓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아테네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역병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증세로 봐서는 아마도 악성 성홍열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병 때문에 기원전 430년에 시작된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역병이 많이 일어났고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오지를 포함한 드넓은 제국을 보유하고 있었고 각 제국이 도로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유출입이 잦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된 군인이나 상인들이 제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역병을 옮겨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는 아프리카로부터 말라리아가 유입이 돼서 퍼졌었고요. 그리고 기원 후 164년경에는 제국의 동쪽에 주둔하고 있던 병사들이 감염이 돼서 들어오면서 안토니누스 역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역병이 무엇이었는지 역시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증세를 보건대 유럽에서 기록된 첫 번째 그 천연두의 사례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에도 역병이 번졌는데요.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6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을 강탈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병은 이후에 유럽에 다시 들어왔던 흑사병의 전조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증세로 봤을 때 대개 유럽에 처음 상륙한 흑사병의 그 사례가 아니었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한 40%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중세 흑사병입니다. 18세기 전역에 유럽을 휩쓸었고요. 이 시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세기에 이태리인이 크리미아 반도 카스피해 일대에 있는 이 타타르족과 접촉을 하면서 감염이 되었고 이 이태리인이 귀국을 하면서 유럽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요. 영국의 인두스의 자료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흑사병 이전 시기하고 흑사병 이후 시기를 비교했을 때 인구 약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근도 굉장히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었고요. 당시 기근은 빈번한 자연재해에다가 농업기술이나 수리시설의 미비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보건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식량 가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근은 기아로 인해서 직접 사망하는 사례보다는 영양 결핍 때문에 그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감염병의
이 걸려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